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쉬어갈 나이에 왜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만 드는 걸까? 연금 들어오는 날에는 기분이 조금 나아지지만 한 달 지나 돌아보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간 건지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숫자들. 이러다 몇 년 지나면 돈이 먼저 바닥나는 게 아닐까? 그 불안함 여러분도 느껴보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이 모아둔 돈이 있어도 어떤 분들은 매달 여유가 있습니다. 관리비가 나가도 약국 갈 일이 있어도 얼굴은 환하죠. 무엇이 다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 노후의 안정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시간 은행 창구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 상담드리며 절감했던 한 가지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건 투자로 큰 돈 벌 생각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쉽게 말해 월급처럼 들어오는 이자 생활. 이 방법은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곳 바로 은행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사실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또는 알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정년퇴직 후 한숨 섞인 말로 제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통장에 억대가 있어도 돈이 자꾸 줄어드니 잠이 편하지가 않아요. 돈이 있는 건 안심인데 없어지는 건 공포입니다. 젊었을 때는 매달 월급이 있었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경험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마치 수도꼭지가 잠긴 것처럼 나가기만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한없이 불안해지는 거죠. 저도 은행에 있을 때 몇 번이나 들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돈 언제 다 써버릴지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안은 무지에서 옵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노후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목돈은 언젠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은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바로 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을 알려드릴 겁니다. 잠시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70 넘어 상담 오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이 어느새 3천만 원대로 줄었다고 잠을 설친다고 하셨죠.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쓰다가 사라진 것인데 그 속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셨던 겁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잠시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방법은 은행에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맞춤 안내하기엔 은행은 항상 너무 바쁩니다. 규정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대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노후 생존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한 금융 지식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여러분이 다니는 은행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 노후 자산을 살리는 단 한 가지 원칙, 이자는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달 월급처럼 받는다. 이 원칙 하나로 사람들의 노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통장의 이자가 찍히는 경험을 여러분도 평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행 창구에서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확인 체크리스트까지 드릴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둘 개념이 있습니다. 예금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1년이나 2년 만기, 가입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방식.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만기일까지 이자는 손끝도 못 대고 기다리는 셈입니다. 그 시간 동안 생활비는 어디서 메우게 될까요? 결국 또 다른 통장을 줄이는 겁니다. 줄고 불안은 커집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월 지급식 예금입니다. 여러분이 맡긴 돈에서 발생한 이자를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날에 받는 방식. 쉽게 말해 작은 월급이 생기는 겁니다. 관리비가 나갈 때 아, 이번 달 이자로 내면 되겠네. 약국 갈 때도 아, 이자에서 해결해야지. 계산이 서니 마음이 안정됩니다. 생활의 리듬이 생깁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공포가 줄어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입니다. 문을 열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문도 열어야 합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이자에는 항상 세금이 붙습니다. 받는 즉시 떼갑니다.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죠. 하지만 여러분이 65살 이상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조금 궁금해지셨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찍히게 될 돈을 오차없이 그대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바로 세금을 줄이는 지혜인데요. 사실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오랫동안 세금을 내고 계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신 거죠. 이제 그 흐르는 돈을 멈춰 세워볼 차례입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해 볼게요. 은행 이자에는 항상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 소득세 대략 14% 정도가 받는 즉시 잘려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내 돈에서 나온 이자지만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조용히 빠져나가는 거죠. 한 달에 3, 4만 원쯤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모이면 어떨까요? 한 해, 10해, 20해, 여러분 노후의 시간은 길고 소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흘러간 돈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특별한 문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비과세 종합저축. 65살 이상이신 분들에게 이자에 붙는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탈세 아닙니다. 편법도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정당한 제도. 하지만 은행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은행은 고객 한 분 한 분을 평생 관리해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대기줄은 길고 창구 직원은 바쁩니다. 그래서 결국 아는 사람이 챙기고 모르는 사람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걸 왜 지금 알려주셨나요? 그동안 낸 세금만 몇 백만 원이에요.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손해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챙기셔야 합니다. 은행에 가셔서 딱 이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저 65살 넘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할게요. 그럼 직원이 처리해 줍니다. 서류 몇 장 확인하면 끝입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원금 1억 원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여러 은행 모두 합쳐 총 원금이 1억 원이라면 그 범위 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금이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둘째,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두 조건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면 세금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5살 어르신이 오랫동안 은행 여러 곳에 예금을 나눠 두셨는데 어디에서도 비과세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산해 보니 5년 동안 세금으로 나간 돈이 정확히 120만 원. 그 어르신께서 목소리가 떨리시며 그러셨어요. 이 돈이면 손주 운동화 몇 켤레인데 내가 왜 몰랐을까요? 노후에 작은 돈은 없습니다. 10만 원을 지키면 100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단 한 푼도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자, 세금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맡긴 돈, 은행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이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주 단단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만약 은행에 문제가 생겨도 한 은행당 1억 원까지는 국가에서 보장합니다. 즉 예금이 넉넉히 있으신 분들은 한 은행에 모두 넣지 않고 여러 은행에 분산하시면 전액 보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한 은행에 8천만 원, 다른 은행에 7천만 원 이렇게 나눈다면 모두 안전합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세요. 한 은행당 보호한도 1억 원까지, 그리고 또 하나, 비과세 혜택도 마찬가지로 전체 합산 기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노후 자산의 세 가지 기둥입니다. 하나, 이자를 한 달마다 받는다. 둘, 세금은 면제받는다. 셋, 자산은 분산해 안전하게 보관한다. 이 세 가지 기둥만 세워도 삶이 확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부터는 더욱 실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은행 상품을 고르는 방법, 직원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한 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지, 제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을 여러분께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딱 하나, 여러분의 통장들, 어디에 돈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생활비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국민연금이 충분해 생활비 부담이 적지만 다른 분은 연금만으로는 부족하여 예금 이자로 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매달 얼마나 부족한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부족분을 메우도록 금액과 상품을 설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퇴직금은 한 번에 쓰는 돈이 아닙니다. 매달 들어올 돈으로 변신시켜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노후 설계의 핵심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실전 사례를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숫자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말 그대로 실전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분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른 가까운 나이에 퇴직금 4천만 원을 손에 쥐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오신 분이었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연금이 들어오긴 하는데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매달 조금씩 모자라니 퇴직금에서 빼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두려울 정도로 빠르네요. 불안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위기보다 다가올지도 모르는 미래 때문에 더 크게 불어나죠. 저는 그분의 통장을 보며 딱 한 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지금 빼쓰는 4천만 원, 이걸 당장 쓰는 돈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바꿔봅시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 지급식 예금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꼭 비과세 신청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금리가 대략 연 4.2%. 그럼 어떻게 될까요? 4천만 원에 대해 1년에 발생하는 이자가 약 168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4만 원입니다. 그분의 부족한 생활비가 한 달에 대략 25만 원. 그러면 이제 부족한 금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갑자기 넉넉해지진 않아요. 하지만 안심이 생깁니다. 관리비가 나가도 이자에서 충당하면 되니까요. 병원 갈 일이 생겨도 당장 원금을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석 달 뒤 그분 표정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께서 그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살맛이 난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대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지만 꾸준한 흐름입니다. 자, 또 다른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부부입니다. 연세는 70이 훌쩍 넘으셨고 두 분 합쳐 자산이 약 1억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돈을 한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고 계셨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월 지급식이 아니라서 이자가 당장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둘째, 예금자 보호 한도인 1억 원을 넘기 때문에 만약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일부 금액은 위험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1억 3천만 원을 7천만 원, 6천만 원으로 두 은행에 나눠서 맡기고 모두 월 지급식 비과세 적용. 그 결과 두 분 통장에는 매달 23만 원 정도의 이자가 규칙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자만으로도 문화센터 등록하고 취미생활 누리고 손주 용돈도 챙기시고 가끔 외식도 하셨습니다. 사람은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마음껏 쓰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이 있을 때 비로소 삶이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생활비 부족분을 정확히 파악한다. 둘, 그 부족한 금액을 예금 이자가 채우도록 설계한다. 셋,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생활에 쓴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설계하면 여러분의 자산은 매달 숨을 쉬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셨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꼭 메모해 두세요. 이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첫째, 중도 해지는 절대 피하세요. 약속한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갑자기 필요한 돈은 비상금으로 따로 남겨두세요. 둘째, 지나치게 높은 금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시중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금리는 대부분 위험하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은행 직원이 설명할 때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다시 물어보세요. 내 돈을 지키는데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 상품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실제 금리입니다. 광고에 최대 금리, 우대 금리라고 적혀 있어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는 금리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제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 삶에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가 실전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직접 실행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문턱까지 도착하셨습니다. 지식만 알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움직여야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은행에 직접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이에 적어 두셔도 좋고 화면 캡처해 두셔도 좋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첫째, 예금 방식 확인. 월 지급식 예금인가요?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알려주세요. 둘째, 세금 면제 여부. 저 65살 넘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셋째, 실제 받을 금리 확인. 우대 조건 다 반영했을 때 제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금리는 얼마인가요? 넷째, 예금자 보호 확인.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한 은행당 보장 한도가 얼마인가요? 다섯째, 가입 조건 확인. 이 상품 가입하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있나요? 모바일로 가입하면 금리가 더 높아지나요? 여섯째, 원금 유지 여부.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이자 흐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 6가지 질문만 정확히 하셔도 손해를 보실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도 지금 미리 답해 드릴게요.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는데 어떻게 하죠? 처음 한 번만 자녀나 직원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설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한 번 터치로 끝입니다. 감기라도 걸려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하면요? 비상금은 따로 남겨두세요. 5천만 원이면 4천만 원만 예금에 넣고 나머지 500만에서 1,000만 원은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남겨둡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나눌까요? 총 금액을 억 단위로 나누세요. 1억 원까지 한 은행, 나머지 금액은 다른 은행, 이렇게 두 곳에서 세 곳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한 은행당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합니다. 월 지급식 상품이 없으면요? 다른 은행도 알아보세요. 시니어 전용 상품은 은행마다 차이가 큽니다. 이제 여러분은 은행 상담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움직이느냐 아니면 또 내일로 미루느냐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그냥 머릿속에만 두면 사흘 뒤면 거의 잊히고 한 주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이 시간 바로 은행 앱을 켜본다면 아니면 내일 오전에 전화라도 걸어본다면 그 순간 여러분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노후 설계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작은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싸워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딜 차례입니다. 눈앞의 생활비 때문에 손 떨리던 시절은 이제 끝입니다. 오늘부터는 통장에 찍히는 작은 월급이 여러분 마음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가장 큰 깨달음을 여러분께 조용히 전하고 싶습니다. 노후를 기댈 곳은 자녀가 아닙니다. 정부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만든 현금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있으면 비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을 모두 익히셨습니다. 월 지급식 예금으로 작지만 꾸준한 수입 만들기, 비과세 제도로 이자 한 푼도 세지 않게 지키기, 예금자 보호 범위 안에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통장은 적막한 바닷가가 아니라 물결이 살아 움직이는 강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노후의 자존감입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살지는 않지만 돈이 없으면 자존감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평생 가족에게 주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 자녀에게 손 벌리게 되는 상황은 마음 깊은 곳의 아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저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요. 내가 번 돈으로 내 힘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속상해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이미 평생을 바쳐 가족을 책임지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책임지기 위해 그동안 모은 돈을 현명하게 일하게 할 때입니다. 돈은 쥐고만 있다고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이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 여러분의 표정을 바꿉니다. 걸음걸이를 바꿉니다.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는 투자를 잘 모르거나 젊은 세대처럼 도전할 기력이 남지 않았어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도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할 수 있는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 통장 잔액들을 정리해 보세요. 어디에 얼마씩 있는지 흩어진 자산을 한눈에 보이게 하세요. 둘,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시니어 전용 예금, 월 지급식 예금 직접 검색해 보세요. 어떤 상품이 있는지 구경만 해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셋, 일주일 안에 은행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진행하세요. 오늘 들은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읽기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 3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돈이 줄어드는 공포에서 돈이 들어오는 안도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노후에 중요한 것은 목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닙니다. 매달 얼마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돈이 내 곁에 조용히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내 삶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된다면 당신의 나이는 부담이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당신의 삶은 노쇠가 아니라 성숙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장은 불안이 아니라 안정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불빛 하나라도 켤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 실질적인 지혜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넉넉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풍성하고 더 당당하고 더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